나이 들면 그저 마음 편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몸 건강한 게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 살 차례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행복의 의미도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이긴 하지만 노년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년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었을 땐 자식들 교육비며 생활비로 쪼개 쓰느라 나를 위한 저축은 늘 뒤로 미뤄두기 일쑤였죠. 나중에 조금씩 모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곤 했는데 막상 은퇴를 눈앞에 두니 경제적 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껴집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은퇴 후에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도 없으니 작은 비용 하나도 더 신경 쓰게 되죠. 더 이상 젊을 때처럼 벌면 되지 하고 넘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도 신중히 계획해야 하죠. 평생 당연하게 누렸던 소득과 활동적인 생활이 이제는 내 준비에 달려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아플 때 병원을 갈 수 있는 여유, 갑자기 사고가 나도 곤란하지 않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저축하고 준비하면서 작은 일상 속 기쁨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며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출근하고 늦게까지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죠. 자녀들이 커가면서 들어가는 학비며 결혼 자금까지 그는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자식들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매달 받는 월급을 자녀와 가정에 우선적으로 썼습니다. 은퇴 후에는 작은 전셋집에서 남은 여생을 조용히 보낼 계획이었죠. 다행히 건강도 나쁘지 않았고 자녀들이 자립했으니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지낼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관절염이 심해져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죠. 그제야 그는 앞으로의 건강에 대해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후 재활도 필요하다고 하니 의료비와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가 생활비에 큰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남은 돈은 바닥을 보였고 이제는 하루하루가 막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점점 생활비까지 빠듯해지자 박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일자리를 구해봤지만 나이가 많아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외로움과 무력감이 점점 깊어졌고 왜 조금이라도 더 대비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사실 노년의 경제적 안정은 소중한 일상의 기쁨을 지키는 일과도 같습니다. 젊을 때와 달리 노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크게 줄어들게 되지만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경제적 준비가 필수적이죠. 친구들과 점심을 먹거나 손주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사줄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이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젊을 때부터 작게라도 노후 자금을 모으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투자 상품도 다양해져서 단순한 저축이 아닌 적립식 펀드, 안정적인 연금 보험 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생활비의 확보뿐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가 닥쳤을 때 의료비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친구들과의 여행을 계획하거나 집안을 조금씩 단장하며 보다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소소하게나마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보람을 느끼기도 하죠. 경제적 안정은 무엇보다도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만약 여유 자금이 부족하거나 갑작스런 재정 문제로 인해 자녀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면 스스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노년에 이르러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자녀와 손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 이 자립감이야말로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손자들에게 줄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 순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기쁨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자립은 건강한 노후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외로움이 아닌 만족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행복 요소는 건강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안 따라준다면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역시 건강입니다. 예전에는 가벼운 감기도 금방 나았고 하루만 쉬면 체력 회복이 되곤 했죠. 그런데 이제는 작은 통증 하나도 오래 남고 그날 기분에도 큰 영향을 주곤 합니다. 몸이 편해야 어디를 나가든 누굴 만나든 즐거운 시간이 되는데 불편함이 계속되면 자연스럽게 집에만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건강이 무너지면 하고 싶은 일들이 전부 미뤄지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조차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곧 재산이다라는 말이 나이가 들수록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 젊은 사람들처럼 헬스장에 가서 격렬하게 운동하는 건 어렵겠지만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우리에게 딱 맞는 운동이죠. 사실 매일 아침에 동네 한 바퀴 도는 산책만으로도 몸이 개운해지곤 합니다. 좋은 공기 마시며 걷다 보면 기분 전환도 되고 때론 친한 이웃과 만나 수다도 떨 수 있잖아요. 요가도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요가는 특히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스트레칭 효과가 있어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또 요가를 하다 보면 자세와 호흡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게 단순한 운동을 넘어 마음을 다스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가의 장점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요가 동작으로 몸을 풀어주면 하루가 상쾌해지고 잠들기 전에는 몸의 긴장을 풀어줘서 숙면에도 도움이 되죠. 요가 동작은 복잡하지 않으니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따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혼자 하기 어렵다면 동네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요가 클래스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가 클래스에서는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과 함께 운동하니 새로운 인연도 생기고 더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려면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맛있는 걸 자꾸 먹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죠. 그래도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을 자제하고 채소나 과일을 곁들여 먹으면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물론 난 먹는 게 낙이야. 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먹고 나서 몸이 무거우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여러모로 불편하니까요. 간단하게 아침에 과일 몇 조각이나 요거트를 곁들이고 점심 저녁에는 야채 반찬을 하나 더 챙겨보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니 음식으로 몸을 가볍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도 몸이지만 마음 건강도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 다 키워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외로움이 가끔씩 찾아오지요. 그럴 때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간단한 마음 돌보기 방법이 좋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다 보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기도 하거든요.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친구나 동네 분들과 차 한잔 나누며 담소를 즐기는 것도 큰 위안이 되죠. 사실 몸이 불편한 것도 문제지만 마음이 편치 않으면 더 외롭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복지관이나 동네 커뮤니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곳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마음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행복을 위한 세 번째 요소는 취미 생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즐거운 활동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삶이 풍요로워지죠. 사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바쁘게 일하고 자녀들을 키우느라 자신의 취미를 즐길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원하는 활동에 집중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문화센터나 복지관에 그림 그리기나 공예, 댄스, 어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기며 기쁨과 활력을 찾아보세요. 취미 생활은 단순히 여가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나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열쇠입니다. 그림을 그리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든 언어를 배우든 텃밭을 가꾸든 매일 조금씩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노년에도 새롭게 도전하고 매일의 소소한 기쁨을 더해가며 즐거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취미 생활은 결국 우리의 일상에 소소하지만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어떤 취미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걸 찾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겁니다. 매일의 작은 즐거움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소중한 취미를 통해 매일의 기쁨을 더해보세요. 노년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 바로 돈, 건강, 그리고 취미 생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삶을 안정감 있고 풍요롭게 만들며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내 삶에 충만함을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경제적 여유는 우리가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야말로 진정한 자산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나이를 더해갈수록 실감하게 되죠. 작은 노력이라도 매일의 건강을 챙기는 습관이 삶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취미 생활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우리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바로 내 삶의 에너지가 되어주죠. 그러니 오늘부터 나만의 작은 행복을 찾아 나서 보세요. 매일의 소소한 기쁨이 쌓여 큰 행복이 됩니다. 노년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그 첫걸음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년이 더 빛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한 걸음씩 준비해 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따뜻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